안녕하세요. 태아미경입니다. 오늘 여기 안면도에 바다에 접한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 있는 토지 하나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잠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토지예요. 요 토지인데 지금 저기 옆에가 펜션이거든요. 펜션 옆으로 해서 두 필지가 있는데 두 필지 합쳐서는 600평이고요. 지금 이게 지금 국유지 산이에요. 이 국유지 산 옆으로 해서 이쪽으로 접해 있는 3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바다 쪽으로 해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토지인데요. 지금 태안이나 안면도는 오지가 없어요. 지금 이제 어디든 가시면 거의 상수도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로도 포장이 거의 다 돼 있고, 그리고 산 밑으로 집들이 다 앉아 있어서 오지가 없고 악산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평안하기 때문에 태안이 국태민안에서 나온 태안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게 국태민안이라는 그 한자 성어에서 나온 건데요. 거기에서 따온 태안인데 편안한 한자를 쓰고, 국태민안이라는 뜻은 이제 국민이 편안하고 태평한 시대를 말하거든요. 그만큼 여기가 이제 자연재해도 없고 굉장히 평화롭고 태평한 동네예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죠. 이웃도 한 3집 있죠. 저쪽에 4집. 이웃이 이렇게 한 4집이 어울려 있는 이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옆에는 태안이고요. 근데 제가 오지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태안 안면도가 오지가 없는데 여기가 들어오는 이렇게 산길이 비포장 도로예요. 그러니까 오지가 없고 거의 포장이 다 돼 있는 동네인데, 여기는 지금 들어오는 지인로가 포장이 돼 있지 않은 비포장 도로를 조금 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곳에 집이 있나 들어올 때는 약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자리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배수로가 있죠. 땅 옆에 이렇게 배수로가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이미 건축허가는 나 있어요. 이렇게 300평으로 건축허가 나 있고, 이쪽으로 지금 국유지고, 그리고 주변으로는 이렇게 아담한 동네잖아요. 네 집으로 이렇게 어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다를 나가보면, 그리고 이 토지하고 바다하고 경계가 한 요쯤 되지 싶어요. 요쯤으로 해서 여기도 앞으로도 국유지가 좀 끼어 있어요. 바다 좀 보세요. 아, 바다가 파랗네요. 오늘 날씨도 좋고요. 파랗고 저기 배가 하나 있어서 배고동 소리가 이렇게 나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모래사장도 조금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갈이 돼 있지만, 저쪽으로 더 내려가시면 이제 저기는 모래사장입니다. 여기 조금만 자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쪽이 안면도도 제주도처럼 올레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도 안면도도 해변길이 있어요. 그래서 해변길을 나오는 길이에요, 여기가. 저기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저 산으로. 이게 지금 산들이 지금 국유지 산이에요. 이렇게 저기 펜션 옆으로 해서 요 집 이렇게 땅으로 해서 이쪽 국유지 산 밑으로 해서 옆으로 한 필지가 있고, 그리고 산 보세요. 산이 이 구릉이 너무 예쁘죠. 너무 부드럽게 야트막하면서 부드럽게 흘러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형이나 이런 게 이제 세지 않고 자연이 굉장히 좀 이렇게 평화롭고 온순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토질도 높은 산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안면도라는 한자는 편안한 한자에 수면면자를 써요. 그래서 편안하게 잠자는 섬이라는 뜻인데, 지금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이게 이제 해변길이에요. 안면도 해변길. 그래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시면 이렇게 철도 충목으로 잘 해놨어요. 올라갈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경사가 없어요. 가파르지 않고. 여기 보세요. 저는 요 해변길 마크도 참 예쁘거든요. 나무로 이렇게 은각으로 해놓은 건데,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요. 손잡고. 해변길 예쁘죠. 요 마크.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들, 이런 구릉들을 건너고 또 바다 모래사장을 조금씩 걸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소나무 숲들 사이사이로 이렇게 걷는 이런 해변길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끝까지는 다 못 걸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걸어보고 싶은데, 요 산책길 보세요. 여기다 집을 짓고 사신다 그러면 이런 산책길을 수시로 운동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늘져 있는, 그리고 밑에는 솔잎들이 있어서 딱딱하지 않아요. 폭신폭신한 이런 길을. 새소리도 나고요. 그리고 파도 소리도 나고요. 진짜 이게 힐링이나 이런 게 별거 아니잖아요. 어디 좋은데 여행 가고요. 그리고 멀리 나가고 이럴 필요 없어요. 이 바다 보세요. 저는 이렇게 부동산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진짜 토지도 인연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하고. 이 우주에 나라는 존재가 딱 유일하게 하나 있듯이 토지도 똑같아요. 똑같은 토지가 없잖아요. 공산품이 아니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 유일한 토지와 유일한 사람이 만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연이 없으면 절대 만날 수가 없구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부동산을 오래 하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애걸복걸 안절부절 막 그렇게를 안 해요. 왜냐하면 많이 해보니까 계약하고도 뭐 계약이 파기되기도 하고, 이분이 살지 안 살지 뭐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사시기도 하고, 이게 인연이 안 되면 절대 토지하고 저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일 자체는 제가 굉장히 열심히 나름 제 체력 한계 내에서 나름 하려고 하는데, 단지 막 어거지로 끼워 맞추고 짜 맞추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연이 안 되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연이 안 되면 그분이 거기다 집을 짓고 살려고 생각했지만 집을 안 짓게 되는 상황도 생기고요. 그리고 인연이 안 되는 분들은 그 땅도 오래 보유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땅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분하고 이렇게 이어질까 이런 게 가끔 궁금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망이 되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토지들을 사셔서 보유하시고 그리고 거주하시는 분들, 그 복받은 분들이 사실 몇 분 안 돼요. 여기 안면도가 고향인 저도요, 이렇게 바닷가 땅을 보유를 했다가도 금방 팔아먹기도 하고, 또 오래 갖고 있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저도 이렇게 조망이 좋고 기가 막힌 땅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쪽에 살고 있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늘 꿈을 꾸잖아요. 진짜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아니면 바다를 바로 걸어서 나갈 수 있고, 강아지하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산책하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아름다운 토지, 그러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다, 노후에는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꿈을 항상 꿔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인연이 되면,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거나, 아니면 뭐 강아지하고 산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산을 옆에다 끼고 있거나, 이런 토지를 제가 그런 복이 있어서 그런 인연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꿈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렇게 잠깐 나와서 너무 행복한 이런 바다나 이런 환경을, 자연환경을 집 앞에서 아니면 잠깐 나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살고 있는 복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가 이제 그 손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여자 사모님인데, 남편분이 계속 전원생활 하고 싶다,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 이런 거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오늘도 이거 보시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그분께서 계속 그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 그러셨는데, 그분은 반대하셨대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걸 진지하게 듣지 않고, 그리고 그냥 외면을 하셨대요. 많이 이제 여러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 사례들이 있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계속 묵살을 하시다가 저한테 연락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남편분이 식욕도 없어 하시면서
굉장히 힘없는 목소리로 나는 닭장에서 죽고 싶지 않아 그러셨대요.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저도 갑자기 마음이 쿵 했거든요. 쿵 했는데, 근데 그래도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부부인 와이프분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얼마나 그 말이 가슴에 막 딱 울렸을까요? 굉장히 울림으로 다가왔겠죠. 갑자기 놀라셨대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그 도심에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같은 한 집에 살고 오랫동안 같이 사셨어도 그 거주하는 조건이나 여건을 체감이 다르잖아요. 아파트에 사시는 거를. 보통은 이제 여자분들은 아파트에 사시는 걸 굉장히 편안해하고 그 다음에 만족감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생활이 편리하고 또 집에 딱 들어가서 있으면 딱 문만 닫으면 개인적인 공간에서 조용하게 누구한테 터치 안 받고 사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거기서 편리하게 누려왔던 환경들, 그리고 여자들은 보통 변화를 싫어해요.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안정적인 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노후가 되면서 열심히 살 때는 그랬고, 노후가 되면서 서로 그런 이제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하는 남편분과, 그리고 또 거기서 계속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 아내분의 그 입장을 다 이해는 가요. 그런데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나는 닭장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집이 닭장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여자분은 그 안락한 주거 환경이 어떤 남자분한테는 닭장인 거예요. 너무 숨 막히고 죽을 것 같은 닭장.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오고 싶은데 계속 반대를 해서 이혼 위기까지 있다는 분도 계셨고.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조금만 서로 양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제가 또 이 땅은 사실은 땅이 싼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집 주고 사시기는 조금 비싼 땅이지만, 이 말씀은 여기서 왜 드리냐면, 이런 비싼 땅을 사셔서 이런 진짜 월등한 환경에서 거주를 해보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하고 맞는 적합한 땅을, 하다못해 3천만 원짜리 땅이 나오면 어떻고 5천만 원짜리 땅이 나오면 어때요? 거기서 살면 어때요? 근데 거기서 살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런 환경을 좀 불편하기는 해요. 물론 아파트에 살면은 관리는 관리실에서 해주고, 경비실에서 택배도 받아주고, 근거리에 다 편리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냥 익숙한 동네, 익숙한 곳에서 사시는 그런 편리함보다는 여기 오면 주택을 짓고 또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한 거를 감수하고도 내가 정말 살아보고 싶다면 내 형편에 맞는 것, 빛내지 마시고요. 형편에 맞는 곳에서 한번 누려보세요. 이 자연이 주는 이 충만감이 어떤지를 경험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가끔 가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고민하시고 굉장히 그러시는 분들께 캠핑카도 1억이 넘던데요. 그리고 취미생활 하나 배우려고 해도, 우리가 골프를 하나 배우려고 해도, 하다못해 목공을 하나 배우려고 해도, 아니면 하다못해 배드민턴이라도 하나 치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등산하는 분들도 제가 여쭤보니까 등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운동화 하나만 사서 신고 산에 오르면 될 것 같잖아요. 지팽이 하나, 배낭 하나만 사고.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그 모임에 나가면 등산복도 철철이 사야 되니까 등산복 좀 비싼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하다 보면은 많은 금액이 들어가죠. 취미생활 하나 하려고 해도 보통 1,000만 원대 이상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목공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공구 몇 개 사면 돈 1,000만 원 금방 넘어가죠. 근데 하물며 환경을 내가 바꿔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누리는 행복감을 생각해 보세요. 여유 안 되시면 안 되지만, 여유가 되시고 정말 간절하시다라면 배우자분이 그러신다면 좀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자연이 늘 품어주는 넉넉한 이 품이 항상 옆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간이 없고 또 추구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게 그닥 추구하지 않은. 근데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정말 좋은 자연이 이런 곳이 제 고향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국내도 많이 다녀보고 또 외국에도 좀 나가보고 뭐 그 좋다는 유럽에도 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와,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행복이나 이런 게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지금 느끼는 이게 천국이고 행복이구나 하는 거를 진짜 많이 절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로 나왔을 때도 잠깐 이렇게 산을 살짝 올라갔다 오고요. 그리고 잠깐 이렇게 보이는 이 눈이 시야가 탁 트이잖아요. 이런 곳에 10분만 앉아 있어도 잠깐만 느껴도 너무 행복하네요. 너무 행복해요. 저 새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 파도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들도 존재하고 저도 존재하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존재한다는 거를 느껴요. 행복감을 자주 느끼면은요, 별거 아닌 것 같고 행복감을 느끼다 보면요, 사람이 순해져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는 싸나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내려놓게도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거 저런 것도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런 작은 거에 행복감을 느끼다 보니까 사람이 순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토지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은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매번 누르시면 구독이 됐다 안 됐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구독이 계속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계속 새로운 저의 새로운 물건들을 알람을 받으시고 싶다 그러면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그 물건에 대한 좋아요 버튼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잖아요. 명가람이요. 명가람 뭔지 아시죠? 이렇게 애기애기하게 열매가 맺혔어요. 냄새도 너무 좋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